그 원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해서 이거 거의 제가 계획에도 없는 내용을 원장님이 특별히 진도별 확인학습 문제를 반드시 좀 해주라. 강하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나눠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풀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려요.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는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5문제씩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10문제 너무 길어서 5개만 제공하는데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가 올해 실제 타 자격시험의 기출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런 형. 요즘은 이렇게 수능형의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쉬워. 수능형의 문제라고 그 형태의 문제가 바뀌었다 해서 겁을 먹거나 그러시면 안 돼. 진짜 쉬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찾아라. 그런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가름이라고 써졌네. 가름한다 그러면 뭔가요?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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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찾으면 돼. 이거 답이네. 그렇죠? 그럼 또 보니까 본래 납세의무가 소멸하며, 본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제2차 납세의무자예요. 가름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못 푸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막 꾸며놓는데 실제로는 진짜로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스형의 문제를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막 준다고 해서 거기에 당황하시면 안 돼. 딱 필요한 거. 가름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제2차를 찾아주시면 돼. 이제 2번 서류의 송달. 이것도 다른 자격시험에서 시험에 나왔던 실제 기출문제예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지금 제공해 드린 거예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납부고지. 고지서네요. 고지서니까 연대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라 했으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다. 모두에게 보낸다.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맞았네. 우리나라에 있으나 송달하기가 곤란하다. 송달하기가 곤란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사유 중에 하나다. 맞죠? 우리나라에 있는데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 뭔가 이상하죠? 잘 모르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봐. 송달을 받을 사람의 교정시설, 이거 개정된 거죠? 개정됐으니까 그 사람한테 보낸다. 그 장에게 보낸다. 장에게 보낸다. 회사 교정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자, 세 번째. 이거 안 배웠던 내용 같은데요? 안 배웠던 내용인데 안 배운 게 아니라 자, 누가? 납세자가. 납세자,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그럼 제가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서 정부에게 보낼 때는 딱 찍히면 된다, 거기에 도착해야 된다. 찍히면 된다. 됐잖아요. 도장이 찍히는 날 내가 신고된 것으로 보고. 자, 과세관청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는 그 서류가 내 손에 들어와야 된다. 정부가 보내면 된다.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송달을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 도달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올해 시험 유형이 딱 이런 형태예요. 앞에 거 뒤에를 연결해가지고 둘 다 이해가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지문으로 출제돼요. 자, 송달을 받아야 될 때가 언제도 한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했을 때는 자, 전자고지함에 뭐 되며? 저장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이렇게 헷갈려요. 자, 그러면 주소나 영업소가 국내에 있으나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이다. 이게 아니라 국외. 여기가 틀렸네요. 세상 어렵게 내놨네. 자, 그럼 우리나라에 공시송달 그 교재에 공시송달 한번 가보세요. 공시송달의 두 번째 지문을 보세요. 공시송달의 두 번째 지문. 주소나 영업소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분명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외국에 있을 때는 뭐 하기가 곤란했을 때. 자, 송달하기가 곤란했을 때는 우리나라 거다, 외국 거다? 외국 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문제에서 출제위원들은 어떻게든지 시험에 합격을 시키려고 내는 거야?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야?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교재에서 여기를 잘못 보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거 느끼셔야 돼.
그런데 자꾸 문제를 이렇게 해주면 이런 것도 문제 내고 출제위원만 막 욕해.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또 욕만 해. 그럼 못 풀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출제위원 욕할 필요 없어요. 출제위원은 우리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 아, 여기를 꼬투리를 잡구나. 근데 여기 송달하기 곤란하다는 말이 나오면 앞에가 국외. 근데 국내라고 써놔서 그거 틀린 거예요. 참 문제 아주 이거 문제 딱 보면서 야 이거 틀린 사람 진짜 많았겠다. 이렇게. 자 3번. 이것도 올해 시험에서 나왔던 타 자격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옳지 않는 거.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수시부가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농어촌들 안 배웠죠. 나도. 그럼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뭐 할 때? 지급할 때. 그런데 기간이 끝났을 때 틀렸네.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다음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 기한이 경과했을 때예요. 기한이 경과했을 때. 이렇게요. 그럼 정답은 4번.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혹시 시댁이 농어촌이다. 예, 저희 시댁이 농어촌이에요. 제가 농촌에 살았으니까. 제가 해남에서 완전 땅끝 쪽에 살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명절 때 제가 이제 배우자 되신 분하고 시골 가자. 그럼 농어촌에 가자. 그러면 이제 농어촌에 가자. 그러면 알겠어. 그리고 차를 타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농어촌에 갈 때는 자진해서 가는가요? 따라가는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따라서 성립한다. 이러면 돼. 농어촌 특별세는 본래 세금이 성립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딱 해놔. 연상을. 그렇게 연상해 놓으면 아 농어촌 특별세는 그냥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학원에 와서 배우러 오는 것을 내 발로 왔는가요? 따라왔는가요? 따라왔어. 내 발로 온 거 아니에요. 누가 공부한다니까 나도 따라서 해본다는 거. 따라왔어. 그럼 지방교육세도 내가 성립한다. 따라서 성립한다. 따라서. 교육도 따라서 성립한다. 농촌에 가는 것도 따라서 성립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이제 4번. 가산세를 옳지 않는 거. 이것도 올해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실제 기출문제. 자, 사기. 사기 쭉 읽어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죠. 사기 그럼 몇 프로? 40%. 지문만 길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요. 사기 40%.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보니까 가로에 사기는 아니요. 사기는 아닌 거 신고 안 했으니까 몇 프로? 20%. 20%. 그 다음에 사기 나왔네. 사기 쭉 보니까 과소신고. 과소신고인데 사기 쳤으니까 몇 프로? 40%. 이거 틀렸네요. 또 부정행위 이외에 과소. 부정행위 이외의 과소신고니까 몇 프로? 10%. 10%. 자,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그런데 국세를 감면하면, 본래 세금을 감면하면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다 됐죠? 자, 이제 5번. 납세의 성립확정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안 하고 그 서류를 땅 파서 묻어버렸네. 그럼 몇 년? 7년. 7년이고. 납세자가 부정행위, 사기쳤으면 몇 년? 10년. 자, 이렇게 딱 나눠서 앞에 뒤에를 두 개를 동시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 두 개를 물어봐, 이제는.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중에서 과세표준, 수정신고만 확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신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기한 후 신고는? 없다. 그럼 맞았네. 수정신고만 확정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다, 결정할 때 확정이다. 결정. 신고 틀렸네.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소멸시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요렇게 지문을 두 개를 동시에 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납세자가 신고하는 법인세 제척기간의 기산일. 자, 신고하는 세금 종류는 묻지 마세요. 신고하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기한에
다음 날이고, 만약에 소멸시효의 기산일,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신고 기한의,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내가 신고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 지문으로 만들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 5개를 한번 풀어봤어요. 이제 올해 어떤 식으로 다른 자격시험에서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번 연도에 2025년에 다른 자격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들이 바로 그 지문들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의 첫날의 멘트. 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저 봐요.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하면?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근데 노력 안 하면 장담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부탁을 받은 게 뭐 있냐면 3시부터 라이브로 요게 있어요. 요게 있는데 이 부분은 개정세법 전후를 비교하고 그 개정세법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시간이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집에 가시면서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이 되니까 라이브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